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입니다. 오늘도 저번 강의에 이어서 빨리 같이 코딩 기초를 배워봅시다. 빨리 배워야 이제 같이 또 재밌는 걸 만들어 보죠. 오늘은 네 가지를 같이 배울 건데, 첫 번째로 변수, 두 번째로 기본 타입, 세 번째로 조건문, 네 번째로 함수, 이렇게 네 가지 배울 거예요. 이거 네 가지 배우면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말하는 컴퓨터 만들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 딱 배우고 그 다른 비디오로 가가지고 그거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발 환경 설정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리플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같이 코딩을 해보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리플이라는 사이트 와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 하면은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저는 새 코딩 메모장을 열게요. 여기 New Ripple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열 다음에 그 다음에 랭귀지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파이썬 선택하고, 딴 거는 다 그대로 비워둔 채로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할 때처럼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값들 얘네를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x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y라는 값에는 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run 버튼을 누르면은 1, 2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숫자 말고도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Z는 안녕 이렇게 하고 또 프린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run 버튼을 누르면 안녕. 타입을 한번 배워볼게요. 타입은 크게 숫자, 문자열, 불리한. 그러니까 불리한이란 건 true or fals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숫자를 보면은 방금 배운 변수랑 합쳐서 x는 1, y는 2, z는 1.2 이런 식으로 정수랑 소수 둘 다 지원하고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제곱을 할 수 있어요. 제곱은 곱하기 표시를 두 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센테지 기호는 모듈로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x를 y로 나눈 다음에 남는 값이 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런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칙 연산 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문자열로 넘어가면은, 문자열은 말 그대로 헬로 같은 이렇게 문자들의 조합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x는 헬로, y는 by. 이렇게 첫 번째는 큰 따옴표로 나타냈고 두 번째는 작은 따옴표로 나타냈는데 둘 다 똑같아요. 해보면은 헬로랑 y 둘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 라인을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따옴표 3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해서 이제 Z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쵸?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랑 문자를 배웠잖아요. 근데 사칙 연산을 문자 둘에서만 할 수도 있어요. 프린트 안녕 플러스 잘 지내니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안녕 잘 지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 혹시 몇 살이니? 네, 그 다음에 4살.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랑 문자를 합치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run을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를 보면은 must be string not int 이렇게 뜨죠. int가 이제 정수라는 소리고 str string이 문자열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입을 서로 어,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에러가 안 뜨죠. 이런 거를 캐스팅 한다고 그래요. 예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x는 4, 그 다음에 y는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 x는 이게 숫자 타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y는 문자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y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첫 번째 거를 이 문자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주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를 또 int 타입, 그러니까 숫자 정수 타입으로 캐스트를 해주면은 에러가 안 뜨죠. 불리안은 이제 true or false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이 참이면 무엇을 해라,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거짓이면 무엇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안은 이제 true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또 그대로 true랑 false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건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조건문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게 참이면 무엇을 해라, 아니면 어떤 게 거짓이면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좀 보면은 조건문은 if, else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if 2가 1보다 크면은 hello라고 말을 해라. hello 이렇게 하면은 이제 hello라고 뜨겠죠. 2가 1보다 크니까. 그럼 반대로 1이 2보다 크면은 hello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런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거짓이니까. 근데 이거를 또 not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만약에 1이 2보다 크지 않으면 hello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run을 누르면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hello라고 뜨죠. 또 조건을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거는 또 and랑 or라는 키워드를 써서 하거든요. 만약에 1이 0보다 크고 and 2가 1보다 크면은 hello라고 해라. run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run이 되죠.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은 이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가지고 0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가 1보다 크면은 hello라고 해라. 그러면은 0이 0보다 크지 않잖아요. run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and를 or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or로 바꾸면은 이 조건문들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무엇을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run을 해보면은 hello라고 뜹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조건을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방금 배운 x라는 변수에다가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x가 2보다 크면은 hello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run을 하면은 hello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x가 5보다 크면 hello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high라고 해라, 이 else라는 걸 또 쓸 수가 있거든요. else를 써서 해볼게요. run을 하면은 이제 hig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else if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else if를 줄여서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하는데, elif x가 3이면은 이렇게 같다는 표시를 파이썬에선 이꼴 사인 두 개로 합니다. x가 3이면은 by라고 해라. 그러면은 이 조건문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프로그램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x가 5보다 큰지 보고, 그 다음에 x가 3인지 보고, 그게 아니면 그 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run 시켜버리면
이제 by라고 터미널에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function,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수는 쉽게 설명해서 반복되는 코드를 그룹으로 모아놓은 거를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제를 먼저 볼게요. 이제 철수랑 영이라는 애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철수가 영이 보고 안녕, 넌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영희가 나는 20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런을 하면은 밑에 이게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4번 또 동시에 반복하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복사를 붙여넣기 해서 4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코드가 엄청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룹핑을 해서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펑션을 만들 때는 definition이라는 걸 따서 def 그 다음에 function name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chat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줍시다. chat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고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갖고 와서 밑에 걸 다 지우고 이제 chat이라는 걸 이렇게 펑션을 쓸 때는 펑션의 이름과 이제 괄호를 또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un을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4번 쓰면은 우리가 방금 한 걸 쓸 수 있어요. 훨씬 간단해졌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철수랑 영희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렉스랑 윤하라는 이름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알렉스랑 윤하라는 게 이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를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고 이 더 자유롭게 바꾸고 싶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돕기 위해서 함수들이 인자라는 걸 받아요.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 아니면 아규멘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인자를 이 괄호 안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name 1, name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스 자리에 name 1을 넣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하라는 자리에 name 2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챗에다가 name 1 윤하 그 다음에 알렉스 반대였죠. 알렉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 때 name 1, name 2라는 인자 2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펑션을 쓸 때도 인자 2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알렉스랑 윤하. 그러면은 이걸 런을 시켜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알렉스랑 윤하가 나왔죠. 이거를 또 철수랑 영희로 바꾸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인자를 철수로 바꾸고 두 번째 인자를 영희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나이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age라는 또 인자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세 번째 라인에 age도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라는 뜻으로 이제 percentage d를 넣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다가 age 넣고 하면은 이제 인자가 3개가 생겼으니까 펑션을 쓸 때도 인자를 3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을 넣어보고 두 번째는 3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런을 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의한 값을 잘 넣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함수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예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고 쳐요. A는 1, B는 2, C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는 1, Y는 2, Z는 X 플러스 Y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펑션 이름을 어, dsum이라고 칩시다. dsum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a랑 b가 있잖아요. a랑 b를 합쳐서 c라는 값을 넣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자를 두 개를 받을게요. a랑 b라는 인자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값이 result는 a 플러스 b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은 계속 프린트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결과값을 return을 시킬 거예요. return을 시킨다는 말은 여기 이 result라는 변수를 이 펑션을 실행시키면은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를 배웠으니까 d라는 값에 dsum 1, 2 이렇게 한 다음에 d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1이랑 2라는 값이 더해진 값을 d라는 데 넣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2랑 4를 dsum에 넣으면은 d가 이제 6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값을 넣는 이 펑션 안에 값이 필요한 펑션들은 이 마지막에 return statement로 끝이 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return 안 하고 a랑 b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프린트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6번 라인에서 프린트 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none이라고 뜨죠. 그 말은 이 5번 라인에서 이 d라는 변수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return result로 바꿔주면 이 none이 없어지고 6이라는 게 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개나 배웠어요. 변수, 타입, 조건문, 함수 이렇게 4개나 배웠는데 이제 오늘 이 배운 거를 통틀어서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수를 하나 써볼게요. 이 함수는 인사를 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떤 걸 할지 먼저 같이 적어볼게요. 먼저 이름과 나이를 받아라. 나이가 10살 미만이면 안녕이라고 말해라. 나이가 10살에서 20살 사이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라. 나이가 그 외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해라. 이게 이 함수의 스펙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함수를 say hello라고 칩시다. say hello. 그러면은 name이랑 age를 인자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나이는 if age가 10보다 적으면은 안녕이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녕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합쳐서 안녕 누구누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0살에서 20살 사이면 그러면은 else if를 써가지고 if age가 20살보다 적고 and 10살보다 크면은 힌트 안녕하세요. 네, 그쵸?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십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써봐야겠죠? 그러면은 say hello 원이 10 라고 쓰고 또 여기서 알렉스 뭐 20 그 다음에 셀로 뭐 윤하 40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면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나오죠. 네
여기 10살이라고 쳐서 안녕하세요라고 했네요. 10살 미만이었을 때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를 더 불어내보면 안녕원이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같이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페이스가 너무 빨랐나요? 혹시 이걸 보시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꼭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올리는 비디오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기초를 우리는 엄청 빨리 끝낼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서비스 만들면서 계속 나올 컨셉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